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7월 15일 토요 경마 살펴보겠습니다. 야간 경마죠. 금요일과 토요일은 야간 경마, 그리고 일요일은 노을 경마로 진행이 됩니다. 일요일은 서울 첫 경주가 2시 45분이죠. 2시 45분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제주는 앞서 3경주를 더 진행을 합니다. 자, 토요 서울 10개 경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1경주 국내산 6등급 1000m로 시행되는 2세 루키 경주입니다. 루키 스테이크스 3,300만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경주죠. 자, 이 경주는 주중에 화요일날 이미 어느정도 소개를 해드린 마필들이 이번 경주 입상권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추천 경주로 가져가면서 1경주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적중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좀 강도를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A급으로 한번 강도를 올려서 반드시 적중하고 여기서 넘어가야죠. 자, 이번 경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은 데뷔 전 정말 멋지게 데뷔전을 입상을 했던, 제가 주력으로 적중시켰죠. 6번 3번 복성식이 62.4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주력으로 잡아들였던 내길의 캡틴, 이번 경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호전되면서 데뷔전 초반 200이 13초 6이 나왔어요. 어지간한 편성에서는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순발력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선행을 나갈 마필 따로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바로 주중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한강글로리. 한강글로리는 1000m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자, 1000m에 썼습니다. 일요경마의 2세마 경주는 1200입니다만 토요일은 1000m입니다. 그리고 좀 더 확률이 높은 경주에 썼다라는 판단이에요. 한강글로리의 스피드라면, 순발력과 스피드라면 여기서 충분히 선행 이후에 좋은 결과를 끌어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판단인데요. 자, 한강글로리의 내길의 캡틴 싱겁게 마무리가 되느냐? 저는 변수는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첫 경주를 승부로 가져가면서 풀어볼 예정입니다. 1경주 A급으로부터 보는 승부처 추천 경주입니다. 다음은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2경주입니다. 자, 이번 2경주는 강축이 없는 가운데 고만고만한 마필이 입상을 노리는 그러한 구도가 될 거예요. 이번 2경주도 공략 강도를 올려보겠습니다. 훈련을 보고 그동안 기다려왔던 관리마가 출전하는 관리마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의 핵심은 축을 선정하는 데 있겠죠. 이번 행복여왕이 순발력과 스피드가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8번 티아모라는 마필이에요. 티아모가 지금 여기서 3위를 차지한 이후에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발놀림이라든지 밸런스가,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 13초 8까지 나오는 스타트 타임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직선주로 힘도 있는 마필, 앞뒤가 다 되는 마필입니다. 앞뒤가 다 되는 거에 밸런스가, 저는 어린 마필들의 경우 이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마필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속보할 때 사지가 꼬이지 않고 자세가 낮게, 강구보시, 습보시 자세가 낮게 잘 유지가 되느냐, 앞다리와 뒷다리가 유기적으로 형성이 되느냐, 목놀림이 좋으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크게 약점이 없다. 티아모는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아주 높은 마필이에요. 티아모. 자, 이 티아모를 중심으로 이번 2경주 역시 추천 경주로 가져갈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 3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11대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1번 샤프 선샤인과 6번 익스펙트 두 마필이 인기를 모으는 구도입니다. 마체의 어떤 힘이라든지 포스는 6이 좋아요. 그런데 둔탁합니다. 1번 샤프 선샤인은 조교 패턴이 좀 아쉬워요. 좀 더 강하게 마무리를 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투지라든지 뭐 물고 튀려는 그런 모습은 샤프 선샤인이 조금 더 좋고요. 뭐 가벼운 훈련에도 그동안 능력 발휘를 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하기는 어렵다 라는 판단입니다. 1번 게이트 2점도 차지하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샤프 선샤인의 조교는 너무 약해요. 조금만 더 강도를 올렸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마필 소개해드립니다. 2번 바로 챔피언입니다. 이 바로 챔피언이 발이 빨라요. 스피드가 있는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괜찮아요. 요 마필이 지금 뭐 여기서 2월달, 3월달, 5월달 이렇게 출전 주기가 좀 고르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정상으로 옵니다. 6월달, 7월달. 자, 주행 심사를 띄었죠. 6월달에. 그리고 이번 경주가 복귀전입니다. 복귀전. 이날 실격을 했어요. 자, 실격한 마필 주행심사만 거치고 바로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관심 마필이죠. 인기 순위에서는 뒤로 살짝 밀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훈련 시에 발놀림은 전혀 밀리지 않는다. 이번 경주 출전한 어떤 마필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충분하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바로 챔피언 기습 가능합니다. 충분히 이번 경주 기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이 필요한 마필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7번 골드마이티는 인기를 좀 모을 마필입니다. 이날 입상을 한번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순위가 점점 하락합니다. 입상 이후에. 그리고 공백도 좀 있었고 이번에도 출주 텀이 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좀 휴식이 충분했는지 지난주부터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빨간판 달고 조교할 때부터 힘이 마체에 꽉 차있는, 꽉 들어차있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휴식을 취한 게 좀 출전 주기를 길게 가져가면서 휴식을 취한 게 마필에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자, 인기를 모을 1번과 6번 두 마필 뭐 다 나름 장단점이 있는 마필입니다만 1번과 6번 저는 뭐 사실 조교 패턴이 좀 약한 말은 이 마필이 조금 더 내용은 있어 보입니다만 훈련을 제대로 한 6번 쪽에 조금 더 조교 관찰자로서 일단은 충실한 훈련 내용이 좀 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도전 세력 가운데 2번과 7번을 반드시 한번 눈여겨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마필
재밌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 4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11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이번 행복한 문막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죠. 전반적인 흐름이 난타전 흐름이에요. 자, 인기를 몰 2번, 5번 오키드밸리, 8번 럭키파워 이런 마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외해놓고 레몬블레이드 도전 세력인데요. 출발지 이점이 돋보입니다. 13초 8, 14초, 14초 초반 스타트 나와주는 마필이에요. 내측 최적 전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만 충분히 경쟁력을 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레몬블레이드 관심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4번 회두령 힘있는 마필이에요. 한동안 조금 컨디션 난조로 고전했다가 상태가 올라오고 있죠. 쭉 해서 순위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3위까지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뭐 직전과 비교해 볼 때 투어킨, 언패럴렐드 편성 강도를 감안할 때 이번 경주 편성이 이 편성보다 결코 강하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회두령은 이번 경주 충분히 경쟁력을 볼 수 있는 도전 세력 가운데 한두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회두령 관심권이고요. 자, 인기를 모을 258 가운데서는 이 8번 럭키파워라는 마필 최근에 순위는 하락했어요. 지속적인 하락입니다. 쭉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일단 이날은 1700 경주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다. 부지는 이해가 된다. 그리고 이날 경주와 이날 경주를 보면 경주 내용 나쁘지 않았어요. 경주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스 운이 따르지 않았고 상대가 좀 잘 뛴 측면도 있고, 그래서 럭키파워는 저는 최근 경주 흐름을 보면 상태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나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그동안 뛰어온 편성 강도를 감안할 때 저는 2번, 5번보다 사이즈가 우위에 있다. 최근 성적에서는 하위권이었습니다만 가장 좋은 사이즈를 지니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자, 이 마필과 호흡을 맞춰봤던 다비드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데요. 일단 김하영 기수보다는 조금 더 잘 몰아줄 수 있는 기수 기용이다라는 차원에서 럭키파워를 중심으로 한 공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기를 몰 2번, 5번, 8번 이 가운데 저는 8번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모으겠습니다. 8번 쪽으로 포커스를 모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발력이 좋은 2번 행복한 문막, 5번 오키드밸리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도전세력권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1번 레몬블레이드, 그리고 회복세의 4번 회두령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까지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8번 럭키파워를 중심으로 놓고 정리를 해야 될 경주입니다. 다음은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 5경주입니다. 이번 5경주는 신의 반전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신의 반전. 자, 직전 경주 디자이어 투윈을 잡아내고 적중시키지 못한 게, 신의 반전을 엮어먹지 못한 게 너무나도 아쉬웠던 그런 경주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신의 반전이 한 발 더 쓰더라고요. 당시에 불화산이 왔었어야 되는데, 자, 신의 반전의 걸음이 제 예상을 반치수 뛰어넘는 걸음을 보였던, 생각보다는 걸음이 더 나와준 마필입니다. 신의 반전. 그래서 직전 경주 뛴 걸음을 한번 믿어보고자 합니다.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갔어요. 직전 대비 플러스 2kg인데 마체가 그렇게 작은 마필도 아니고, 또 1700에서 근성 있는 걸음을 보였고, 이미 검증이 된 마필이기 때문에 인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안쪽에 있는 2번 스타K, 3번 PNSI, 5번 6번 클럽D, 이런 마필들이 이제 도전권으로 거론될 텐데, 스타K는 너무 늦게 올라와요. 지금 내일도 아마 비가 올 거예요. 토요경마. 스타K가 과연 포와 주로에서 올라올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중반 무빙을 해야 되는데, 무빙하고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상대는 아니다 라고 봅니다. 자, PNSI는 선두권 장악이 가능하다는 강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주로 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마필이죠. PNSI. 그게 PNSI에서는 강점입니다. 4월달에 나오고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는데 컨디션 문제 없어요. 상태 상당히 양호합니다. 지금 능력 발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 클럽D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레이스를 풀어간 일면은 있어요. 그러나 늦은 마필이 아니에요. 초반 스타트 활용을 보면은 스타트 타임, 초반 200m 타임이 어지간한 선행만 뺨칩니다. 이 나라는 불량주를 하더라도 어쨌든 느린 마필은 아니다. 따라서 레이스를 빨리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요 마필들 외에 한두 정도만 더 관심을 가져본다면 7번 그린필 스타라는 마필입니다. 그린필 스타도 최근에 레이스를 바닥에서 풀어갔어요. 하지만 이날 보면은 스타트 타임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날도 포화주르긴 합니다만 느린 마필은 아니에요. 그린필 스타도 작전구사 능력을 조금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D가 많이 보강됐죠. 라스트 타임이 좋아요. 훈련 시의 걸음도 지금 상당히 씩씩합니다. 훈련량도 늘었고 이번에 훈련량 상당히 많이 소화했어요. 그리고 훈련 강도도 평소보다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훈련량과 훈련 강도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린필 스타가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한번 거리 경험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힘을 길렀고 오름세를 차고 있고 5세마기 때문에 어린 마필도 아니고 충분히 소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린필 스타를 자, 이번 경주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 5번 신의 반전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이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신의 반전을 중심으로 3번 PNSI 좋고요. 2번 스타K는 주로 여건을 감안할 때 올라오기 힘들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번 3번과 6번 유력한 후착 후보, 여기에 변수는 7번 정도 꼽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가능한 경주고요. 간결하게 정리를 해야 환수가 나와줄 경주죠. 최대한 압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6경주입니다. 6경주 5등급 1200m 모두 8대 단촐한 편성입니다. 나인이글을 인정하고 풀어갈 필요가 있겠죠. 이번 경주
뭐 이번 경주가 지금 19시에 발주가 되는데 오후 7시죠. 오후 7시면 아직 어둑어둑한 시점은 아니에요. 그런데 비가 오면 얘기는 다릅니다. 일단 해는 안 보일 테고요. 그러면 7시면은 라이트 켜야 돼요. 어둡습니다. 야간 경마, 평소 때 같으면 뭐 야간 경마에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비가 오고 해가 안 보이고 달이 안 보이면 야간 경마급으로 풀어가야 될 경주가 바로 이 7경주가 아닌가, 6경주가 아닌가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야간 경마의 특성, 선행마 유리하죠. 자연스럽게 추임마는 불리합니다. 추임마 분리 유리. 이건 왜? 시야 확보. 거리 감각. 일단 시야 확보 측면에서는 선행 선입 앞에 가는 마필들이 시야가 너무 좋죠. 그리고 비가 오고 물에 뭉친 모래가 튀기 시작하면은 고글이 짜증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에 가는 마필들은 좋아요. 근데 뒤에 따라가는 마필들은 그 물이 뭉친 모래를 다 두드려 맞고 가야 돼요. 모래 아픕니다. 맨살이 맞으면. 그리고 거리 감각. 추입을 하기 위해서는 선두마와 자신의 어떤 포지션에 있는 거리 감각을 재고 가야 돼요. 근데 이걸 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야간 경마가 그렇고요. 특히 비가 오는 야간 경마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마필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에요. 물론 뭐 이것도 능력이 비슷했을 때 얘기고 압도적인 기량의 차이가 난다면 다른 얘기입니다만. 자, 어쨌든 나인이거리 1번 게이트 단독 선행. 약간 까탈스럽고 게이트 안에서 요동하는 악벽이 있습니다만 뭐 이런 부분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3전의 경을 마치고 이제 4전째인데 직전 경주 박아름 기수가 잘 컨트롤 했거든요. 외곽에서. 이번에 안쪽에서 치고 나가면 잡을 마필이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여기 뭐 후차권에서 플라잉스타, 썬더블루 두 마필이 이제 유력하게 거론될 텐데 썬더블루는 이제 57까지 올라간 부담 중량 안쪽에 이제 1, 2번이 빠르기 때문에 조금 두텁게 형성될 선두권 이런 것들이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전 세력 안쪽에 있는 1, 2, 4 안에서 답이 안 나왔을 때 6번 허니펀치 7번 송암 드래건 요 두 마필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송암 드래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름세를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기승기수가 살짝 불안해요. 많이 불안해요. 솔직히 지난주 이상규 기수 때문에 제가 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말 타는 거 물론 한 번은 안 갔다라는 99%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주도 있었고요. 어쨌든 말머리가 상당히 좀 불안한 기수긴 한데 이 송암 드래곤만큼은 정말 호흡이 잘 맞는다 라는 판단입니다. 부진한 기수나 또는 기성술이 떨어지는 기수라도 유독 자신에게 잘 맞는 기수 말필이 있어요. 이 마필의 선임력을 감안한다면 뭐 선두권 가담 어렵지 않을 테고요. 직선줄에서 충분히 타이밍 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허니펀치 이날 경주에서 뭐 상당히 편성이 강해요. 이날 편성이 사이즈 있는 편성에서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입으로 올라올 정도의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 뭐 저는 이번 경주 다리를 다 때려잡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야간 경마 비가 오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허니펀치가 이날 같은 전개를 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조금 더 한 템포 빠르게 올라온다면 역시 사이즈 있는 마필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합니다. 1번, 2번, 4번. 근데 이 4번은 부담 중량이 무거워요. 그래서 4번 쪽은 조금 덜 보고 싶다 라는 솔직한 심정이고요. 7번, 6번 이 두 마필을 변수로 살펴볼 수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자, 6경주는 현장에서 역시 압축된 그런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다음은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경기도지사배 대장경주입니다. 최강의 안말들이 출전을 합니다. 이번 경주 3세 최강의 안말을 가리는 그러한 시리즈 경주죠. 일단은 즐거운 여정이 두 번의 루나 스테이크스와 코리안 오스커스까지 움켜쥐면서 최고의 3세 안말 등극에 일단 그야말로 가시권에 들었다. 샴페인에 잔 따르고 이제 마시기 일보 직전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여정. 긴거리도 나쁘지 않아요. 이번 경주가 2000m예요 2000m인데 자, 부마를 딱 보니까 모마 보기도 전에 끝났어요. 컬러스 플라잉. 이 컬러스 플라잉의 힘에 관한 우성 유전력은 상당합니다. 힘에 관한 우성 유전력은 우성 유전력이죠. 발음이 이렇게 잘 안됩니까? 어떤 안마를 붙여놔도 거리적성이 길게 나오는 그러한 특성은 대단해요. 어지간하면 정말 극소수만 빼고. 그래서 저는 즐거운 여정에 2000m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직전 1800을 제가 당시 라운프레스트가 인기를 모을 때도 즐거운 여정이 1800이면 더 좋다, 쌍축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자신있게 권해드렸던 마필이에요. 즐거운 여정. 자, 이번에는 변수가 좀 있습니다. 걸음이 부쩍부쩍 늘고 있는 기대주들이 있고, 또 비가 오는 야간 경마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변수는 작용합니다만, 어쨌든 다실바 기수가 직접 멋진 호흡을 맞추면서 최근 두 번의 경주 즐거운 여정은 다실바 기수를 만나면서 한결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선두권에서 모래 맞지 않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순발력, 스피드 뛰어나고 힘도 겸비하고 있고. 자, 강력한 상대 라운포레스트. 직전 경주 많은 주목을 받고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준우승도 그야말로 거의 최적 전개였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라운포레스트는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꺾어버리고 추천 경주를 한번 가져가 보려 합니다. 이번 7경주 경기도지사배는 추천 경주입니다. 10번 라운프레스트를 꺾어버리고 갑니다. 자, 관심을 가질 마필 안쪽에 있는 3번 닥터 오스카. 지난번 경주 그야말로 외곽에 진짜 다른 마필들보다 한 2-30m 더 뛰었어요. 안쪽에 있는 이 1-2번보다 1-2등 한 마필들보다는 그 정도로 전개가 최악이었다, 외곽에서. 근데 이 닥터 오스카가 선행도 하는 말이에요. 최은경 기수가 지난주보다 멋진 기성으로 좋은 결과를 끌어냈는데요. 대상경주에서 이번에도 닥터 오스카 차분하게 스타트만 받아준다면 저는 좋은 결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올드 패션도 역시 힘있는 혈통이에요. 자, 점순이고
지난번 레이스를 보면 후미에서 출발했다가 한 중위권 이상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다시 밀려요, 바닥으로. 자, 그 과정에서 왔다 갔다 역시 전개 꼬였고 그리 손해 많이 본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보면은 앞에 가는 경주가 가능해요. 초반 타임이 그렇게 늦은 마필은 아닙니다. 야간경마, 그리고 비가 오는 야간경마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련한 박태준 기수가 초반에 자리 잡으려고 나올 건 뻔합니다. 근데 초반에 힘을 쓰고도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의문이에요, 요 마필은. 어쨌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많이 손해보고도 직선주로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다라는 차원에서 관심이 가죠. 자, 원더풀 슬루, 지난번에 이변 가능성을 감지해드렸던 마필입니다. 74로 왔더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요? 반맛이 졌어요. 이 마필의 잠재력 익히 알아보고 걸음을 알아보고 때렸는데 정말 아쉽게 3위를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한 번 더 기대해봐야죠. 밸런스 잘 잡혀있는 마필입니다. 장거리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기량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에요. 체형에 비해서 상당히 파워풀한 주행을 구사하는 마필이에요. 자세가 낮게 깔립니다. 목선이 가늘고 아주 예뻐요. 전형적인 중장거리 형태의 목선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원더풀 슬루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1조에 라운 포레스트와 동반 출전한 라운 자이언트. 이 라운 자이언트는 직전 완전 바닥을 쳤습니다. 이날도 기대에 모으고 입상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강력한 무기가 있죠. 비가 오는 야간경마, 너무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이번 경주 추천 경주로 가져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메인입니다. 메인 추천, 메인 승부처입니다. 야간경마, 비가 오는 야간경마. 일단 뭐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번 경주 인기를 모을 마필이 이제 피닉스 서브, 투혼트급 두 마필에 대한 판단은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강력한 지금. 최근에 이 마필이 선행을 좀 시원하게 못 나왔었어요. 따라갔고 이날은 따라가서 이건 주행심사죠. 자, 계속해서 이제 따라가면서 아쉬움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강력한 지금의 선두력은 분명 이 지금 출전한 마필들 중에 일직선으로 뛰라 그러면은 제일 앞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순발력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혁기수가 연이은 선행 실패.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비오는 야간경마입니다. 비가 오는 야간경마. 훈련 과정에서 보여준 상태나 흐름은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이혁기수만 제대로 몰아준다면 가능할 텐데, 자, 연이은 실패 계속할 기수가 아닙니다. 정말 승부근성이 대단한 기수거든요. 강력한 지금 8경주 메인 승부의 주인공입니다. 다음은 9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3등급 1400m입니다. 9대 단촐한 편성입니다.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 하이하이. 지난번 특별경주에 나오면서
하이하이가 이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자, 4월 9일날 4월 14일인데 이게 1년이 지난 거예요. 거의 1년 만에 복귀하면서 장기간의 공백을 가졌던 하이하이가 뭐 라노트 베스트 천상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는데 직선주로 결승선 통과하고 나서 여력을 감안한다면 가장 좋은 여력이었다 라는 판단입니다. 1400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미 공백 이전에 1400까지 좋은 그림을 보였던 하이하이, 순발력, 스피드 살아있고 힘까지 겸비를 한 하이하이가 훈련 이날 이후에 꾸준히 소화하면서 마필의 전력 다 좋았고 상태, 걸음 다 좋습니다.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2번 라운드 아리아. 이 마필이 최근에 바닥에서 취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라운드 아리아는 거의 뭐 선행까지 가능할 정도의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었어요. 순발력 있습니다. 순발력이 없어서 지금 이런 전개 풀어가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간 경마라면은, 비가 오는 야간 경마라면 노련한 유성한 기수가 이 마필의 순발력을 최대한 살려서 앞에 나가려고 할 것이다. 물론 빠른 마필이 너무 많아요. 이번 경주가 컴플리트 엔젤, 하이하이, 매직 그레이스 뭐 이런 마필들, 빠른 마필들 많습니다만 출전 두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늦어도 저는 중반에 몰고 한 4, 5위권 이 정도만 유지해 준다면 라운드 아리아가 그동안 보였던 힘을 감안할 때 너무 늦게 올라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하에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7번 더 리퍼, 역시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이 마필도 힘을 바탕으로 좀 풀어가는 그런 인상이 강한 마필인데 내용을 보면은 초반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있는 마필입니다.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중반 무빙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역시 취입 타이밍 너무 늦지 않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순발력도 갖추고 있고 힘도 좋고, 이날 58 달고 뛰었거든요. 57.5예요. 오늘 50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3착으로 승급을 했어요. 승급전이에요. 승급전인데 홀가분한 부담 중량이라면 저는 더 리프에 폭발력이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이다. 3등급에서도 바로 통할 수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영광의 미소. 영광의 미소도 개인적으로 1800 연이어서 지금 긴 거리를 뛰면서 나름 뭐 고전했습니다. 입상권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1400이죠. 영광의 미소가 정말 잘 뛸 수 있는 경주거리다. 1400은 앞뒤가 다 있는, 역시 영광의 미소도 충분하게 선두권을 시야에 두고 역전극을 펼칠 수 있는 마필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3두 관심권으로 살펴봤습니다. 인기 마필들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이번 경주는 자, 이 변수로 말씀드렸던 2번, 7번, 8번 이 3두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 모두 11두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8번 해운대 갈매기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겁니다. 비가 오는 야간 경마, 선두력이 탁월한 해운대 갈매기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훈련 과정에서 불안한 요소를 발견했어요. 발바꿈이 잦아졌어요. 이 발바꿈이 잦아진다는 건, 이 잦아는 무슨 뜻이냐, 왼구보 썼다가 오른구보 썼다가 또 왼구보 썼다가 이런 식으로 직선줄에서 발바꿈이 잦아진다는 겁니다. 좀 피로가 누적되지 않았나. 직전 1700이 마필에게 약간 무리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발바꿈이 심하지 않았어요. 발바꿈이 보이지 않았죠. 제 눈에 띄었으면 이번처럼 왜 저렇게 발바꿈이 잦지? 요런 생각을 제가 안 했을 겁니다. 지난번에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제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많은 마필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해운대 갈매기의 발바꿈이 이번에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피로감이 좀 누적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해운대 갈매기가 전의 명경주 압도적인 인기를 모을 텐데 좀 불안 요인도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를 훈련 우스마, 금주 새벽훈련 최우스마, 악동 아르고를 좀 중심으로 한 공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뭐 소속조 원더풀 퍼지든가 병합을 했는데 상위군 마필을 여유있게 앞서 나갈 정도로 폭발력이 대단히 좋아졌어요. 이 마필이 외산마인데 지금 힘이 차오르면서 큰 변화가 왔습니다. 큰 폭의 변화. 이건 저 말간에서는 말이 뒤집어졌다 그래요. 뒤집어졌다. 경주마가 이제 평생을 경주마 활동하면서 3번까지 뒤집어진다 그래요. 많이 뒤집어지면 이런 마필들이 이제 1류마까지 성장할 수 있는데,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뒤집어지는 마필도 물론 있어요. 악동아르고는 뒤집어진 게 아닌가 라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말간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자, 어쨌든 악동아르고가 큰 변화가 왔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경주 뭐 아라챔프, 4번 걸작드림, 3번 히든브레인, 요런 마필들 가능권에 있습니다. 역시 현장에서 정리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해운대 갈매기를 믿을 수 있느냐. 8번 악동아르고, 7번 훈련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무조건 7번입니다. 훈련만 놓고 봤을 때는 7, 8을 방어할지는 현장에서 환수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7번 악동아르고를 중심으로 마지막 식경주를 풀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 토요 경마 서울 10개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야간 경마로 시행되는 7월 15일 토요 경마,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도 되고 있습니다. 이변에 대비하면서 차분한 공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즐거운 경마, 그리고 행운이 함께하는 경마, 반드시 팬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를 끌어내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